어머, 복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지금 뭐하고 지내니? 복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냥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무슨 일? 혹시 아직도 식모야? 대단하다, 참. 미경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복자를 쳐다봅니다. 복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끼죠. 하지만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당하게 말할 용기도 없습니다. 요즘은 청소 일이랑 설거지 일을 해요. 제가 찾고 있던 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시는 건가요? 서준혁이 복자를 바라봅니다. 아닙니다. 살아계신 제 생모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분이죠. 동창회에 참석한 복자, 이제부터 복자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4시 반, 복자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낡은 알람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어둠 속에서 복자를 깨우죠. 복자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일어날 때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오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복자는 작은 원룸에 부엌에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자신의 나이를 잊고 살아왔는데 어느새 69이 되어버렸네요. 첫 번째 일터는 고급 아파트의 계단 청소입니다. 복자는 무릎을 꿇고 계단을 하나씩 닦아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한 젊은 주부가 복자 앞에 서서 차갑게 말하죠. 아줌마, 어제 청소한 거 말이에요. 구석구석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번만 봐드릴게요. 복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복자는 어제 그 계단을 3번이나 닦았다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꼼꼼히 했는데 말이죠. 다시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여기서 놀거든요. 그때 다른 주부가 나타나서 첫 번째 주부에게 말합니다. 예,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아줌마도 열심히 하시잖아. 아니야, 돈 받고 하는 일인데 제대로 해야지. 복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더욱 작아집니다.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네요. 복자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걸레를 들어 그 자리를 닦기 시작합니다. 오전 청소를 마친 복자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합니다. 버스 안에서 복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사람들, 예쁜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학생들, 모두가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두 번째 일터는 작은 식당의 뒷주방입니다. 설거지와 채소 다듬기가 복자의 몫이죠. 오늘은 특히 손님이 많아서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주방장이 복자를 보며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아줌마, 좀 빨리 해주세요. 그릇이 모자라서 손님들 기다리고 있다고요. 복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설거지통 앞에 섭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오지만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자의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집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릇이 산산조각 나버리죠. 아, 진짜. 아줌마, 이거 비싼 거예요. 월급에서 빼야겠네요. 복자는 당황해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릇 조각을 줍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조각이 손가락을 베어서 피가 나지만 복자는 아픈 기색도 내지 않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죠. 그때 홀에서 일하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뒤쪽으로 와서 복자에게 말합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손에서 피가 나는데요. 복자는 고개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을 바라봅니다.
따뜻한 눈빛이 오랜만에 보는 친절함이네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소독은 하셔야죠. 잠깐만요. 아르바이트생은 구급상자를 가져와서 복자의 손을 소독해 줍니다. 복자는 이런 따뜻한 대접을 받은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점심시간이 되면 복자는 식당 뒤쪽 작은 의자에 앉아 도시락을 먹습니다. 베인 손가락을 휴지로 감싸고 있는데 다른 직원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일 안 하려고 하더라. 다행히 저런 아줌마들이 있어서 식당이 돌아가지. 그래도 좀 답답하긴 해.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고. 복자는 도시락을 먹다가 멈춥니다.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네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걸 알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복자는 우편함을 확인합니다. 대부분 광고지들이지만 오늘은 좀 다른 봉투가 하나 들어있네요. 고급스러운 종이에 정성스럽게 적힌 주소. 복자는 봉투를 뜯어봅니다. 여고 50주년 동창회 초청장. 복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벌써 50년이나 지났다니요. 복자는 낡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졸업 앨범을 꺼냅니다. 노랗게 변한 사진 속에서 젊은 복자가 웃고 있습니다. 그때 복자는 최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꿈 많은 소녀였죠.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고 예쁜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고 싶어 했습니다. 반에서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사진 속 친구들의 얼굴을 하나씩 들여다봅니다. 윤말순, 고미경. 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복자처럼 매일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하며 살고 있을까요? 복자는 초청장을 다시 읽어봅니다. 장소는 시내 최고급 호텔이네요. 복자는 자신의 옷장을 들여다봅니다. 낡은 옷들 뿐입니다. 그런 곳에 갈 만한 옷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거기 가도 될까? 복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구부정한 어깨. 지금의 자신이 그 화려한 자리에 어울릴까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최복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 마음 말이죠. 그 시절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복자는 앨범을 가슴에 안고 오랫동안 앉아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절 복자에게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복자에게도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네요. 과연 복자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동창회 당일 아침, 복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를 꺼내 입었죠. 오래전에 산 옷이라 조금 낡았지만 그래도 가장 깔끔해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복자는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고 작은 거울로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화장품이라고는 립스틱 하나뿐이지만 그것마저 발라보니 조금은 생기가 돌아 보이네요. 괜찮을까? 복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집을 나섭니다. 평소와 다른 옷차림 때문인지 경비원 김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죠. 복자 아줌마, 오늘은 일 안 가시나요? 아, 네. 오늘은 좀 볼 일이 있어서요. 복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동창회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네요. 왠지 부끄럽고 어색해서 말이죠. 호텔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복자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급 호텔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정말 자신이 그런 곳에 들어가도 될까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복자는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리고 우아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모든 것이 복자의 일상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입니다. 실례합니다.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호텔 직원이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복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죠. 여고 동창회요. 50주년. 아, 3층 에메랄드 홀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네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초라해 보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3층에서 내리자 경성여고 50주년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보입니다. 복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행사장 입구로 향했죠. 그런데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최복자 아니야? 복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윤말순이 서 있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많이 쪘지만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이네요. 복자는 반갑게 인사하려 했는데 말순의 다음 말에 얼굴이 굳어집니다. 예, 여기 일하러 왔니? 손님 자리는 저기야. 말순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비아냥거리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복자는 당황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고개만 살짝 숙이죠. 아니에요. 저도 동창회에 참석하러 온 거예요. 아, 그래. 미안해. 옷차림을 보니까. 어쨌든 오랜만이네. 말순의 시선이 복자의 옷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 시선이 복자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죠. 복자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행사장은 정말 화려합니다. 둥근 테이블마다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고 중앙에는 예쁜 꽃장식이 놓여 있어요. 복자는 구석진 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습니다. 주변에는 모두 잘 차려입은 동창들이 앉아 있네요. 다들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지만 복자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때 고미경이 복자를 발견하고 다가옵니다. 예전보다 훨씬 도도해진 모습이네요. 어머, 복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지금 뭐하고 지내니? 복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냥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무슨 일? 혹시 아직도? 미경의 말끝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복자는 이미 미경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챕니다. 아직도 식모야? 대단하다, 참. 미경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복자를 쳐다봅니다. 복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끼죠. 하지만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당하게 말할 용기도 없습니다. 요즘은 청소 일이랑 설거지 일을 해요. 복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이네요. 그렇구나. 그래도 꾸준히 일하는 건 좋은 일이지. 미경의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복자는 그 속에 숨어 있는 무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복자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게 느껴지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행사 시작을 알립니다. 복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사회자가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이 와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분이죠. 복자는 고개를 들어 단상을 바라봅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대한민국 IT의 자존심 모아소프트의 서준혁 대표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순간 행사장에 정적이 흐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구를 바라보죠. 복자도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바라봅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행사장에 들어섭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걸음걸이,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복자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듭니다.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머, 진짜 서준혁이야? 왜 여길 온 거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복자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왠지 모를 떨림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네요. 낯익은 얼굴 같은데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준혁이 행사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복자도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죠. 정장이 잘 어울리는 당당한 모습, 하지만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드는 얼굴입니다. 동창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집니다. 진짜 서준혁 맞나?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은데. 모아소프트 대표잖아.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그런데 왜 우리 동창회에 온 거지? 윤말순이 흥분해서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어머, 혹시 우리 학교 출신인가? 아니면 누군가 초청한 건가? 고미경도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서준혁을 바라봅니다. 정말 신기하다. 이런 유명한 사람이 여기 오다니.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서준혁 대표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와주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오고 서준혁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복자는 그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바라보죠. 왠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계속 듭니다. 서준혁이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합니다. 그의 시선이 행사장을 천천히 훑어보다가 복자에게 머물죠. 복자는 그 시선을 느끼고 당황해서 고개를 숙입니다. 안녕하십니다. 저는 모아소프트의 서준혁입니다. 서준혁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집니다.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네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아주 특별한 분 때문입니다. 동창들이 더욱 집중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복자도 고개를 들어 서준혁을 바라보죠. 사실 저는 이 학교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한 분과는 아주 깊은 인연이 있죠. 서준혁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말하는 건지 궁금해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네요. 윤말순이 옆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누구 얘기하는 걸까? 혹시 우리 반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고미경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모르겠네. 유명한 사람이랑 아는 사이인 사람이 우리 중에 있나? 서준혁이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그분은 제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진 분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죠. 복자는 서준혁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이상하게 뛰는 걸 느낍니다. 왜 자꾸 그의 목소리가 익숙하게 들리는 걸까요? 하지만 그분은 아마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걸 모르실 거예요. 그분은 항상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서준혁의 시선이 다시 복자에게 향합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죠. 복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손을 꼭 쥡니다. 동창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더욱 커집니다. 도대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나? 혹시 선생님 얘기인가?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혹시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가요? 서준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계시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 특별한 사람인지 찾으려고 하는 거죠. 복자도 주변을 둘러보지만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윤말순이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혹시 저 아닌가요? 제가 반장도 했었고 성적도 좋았거든요. 고미경도 끼어듭니다. 아니면 저일 수도 있고요. 제가 학생회 활동도 많이 했었잖아요. 하지만 서준혁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아마 지금도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걸 믿지 못하고 계실 거예요. 서준혁이 단상에서 내려와
천천히 복자가 앉은 테이블 쪽으로 걸어옵니다. 복자는 그가 자신 쪽으로 오는 걸 보고 더욱 당황하죠. 설마 나를? 복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죠. 자신 같은 사람을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알 리가 없잖아요. 서준혁이 복자 앞에 섭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복자에게 집중되죠. 복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고개를 숙입니다. 혹시 최복자 씨 맞으신가요? 서준혁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복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복자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 서준혁을 바라보죠. 네, 맞습니다만. 복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왜 이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동창들이 더욱 놀란 표정으로 복자를 바라봅니다. 복자가 정말 어떻게 복자를 아는 거지? 윤말순과 고미경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오릅니다. 서준혁이 복자에게 말합니다. 제가 찾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복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준혁을 바라봅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네요. 저를 찾으셨다고요? 왜요? 서준혁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지나갑니다. 오랫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요. 복자는 서준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데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네요. 행사장이 숨막힐 듯한 정적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자와 서준혁을 번갈아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죠. 행사장의 정적을 깨트린 것은 고미경의 날카로운 웃음소리였습니다. 어머, 정말 재미있네요. 복자를 찾으셨다고요? 고미경이 일어나서 복자와 서준혁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비웃음이 담겨 있죠. 혹시 청소하러 부르신 건 아니죠? 복자는 그런 일 전문가거든요.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복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지만 서준혁이 조용히 손짓으로 말립니다. 윤말순도 끼어듭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복자는 재벌집 식모 출신인데 무슨 일로 찾으시는 거예요? 말순의 말에 동창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복자의 과거를 모르던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식모였구나. 그럼 그렇지. 왜 그런 유명한 사람이 복자를 찾겠어? 복자는 그 시선들이 자신을 찌르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고미경이 갑자기 물잔을 복자 쪽으로 밀어냅니다. 아, 죄송해요. 고미경의 일부러 하는 듯한 목소리와 함께 물이 복자의 치마에 쏟아집니다. 복자는 당황해서 휴지를 찾으려 하지만 고미경이 먼저 나서죠. 어머나,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복자 씨가 닦아주면 되겠네요? 식모 일은 잘하잖아요. 고미경의 말에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복자는 굴욕감에 몸이 떨리지만 어쩔 수 없이 물티슈를 들어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역시 전문가는 달라. 오랜만에 실력 발휘하는 걸 보네. 복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50년 전 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가난한 집 아이라고 무시당하고 놀림받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서준혁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하죠.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복자가 바닥을 다 닦고 일어서려 할 때 고미경이 또 다른 말을 던집니다. 그런데 서 대표님, 정말 궁금한데요. 복자 같은 사람을 왜 찾으시는 거예요? 혹시 집 청소를 부탁하시려고요? 윤말순도 거들어줍니다. 그럴 만도 하죠. 요즘 믿을 만한 가정부 구하기 힘들잖아요. 복자는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복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가방을 들고 자리를 뜨려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그때 서준혁이 복자의 손목을 살짝 잡습니다. 잠깐만요. 가지 마세요. 서준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복자는 그 목소리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하죠. 고미경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어머, 진짜 일 얘기하시는 거였나 봐요. 복자야, 좋은 기회잖아. 이런 유명한 분 집에서 일하면 돈도 많이 받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복자에게는 기회의 땅이겠네. 하지만 서준혁의 다음 말이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서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추죠. 복자 씨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당신들의 모습을 보니 인간으로서의 기본도 없는 것 같네요. 고미경이 당황해서 말합니다. 뭘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냥 뭐죠? 그냥 한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게 재미있으셨나요? 서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복자는 그런 서준혁의 모습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하죠. 윤말순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서 대표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복자랑 오래된 친구라서. 친구라고요? 서준혁이 말순을 쳐다봅니다. 친구를 저렇게 대하는 게 당신들의 방식인가요? 그럼 당신들에게는 친구라는 말의 의미가 다른가 보네요. 복자가 조용히 서준혁에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으니까 이제 가겠습니다. 하지만 서준혁이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복자는 서준혁의 말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감싸주는 걸까요? 고미경이 화가 난 듯 말합니다. 서 대표님, 복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정말 그냥 식모였던 사람이에요. 우리랑은 급이 다르다고요. 서준혁의 얼굴이 더욱 굳어집니다. 급이 다르다고요? 사람에게 급이 있나요? 물론이죠.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잖아요. 서준혁이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복자를 바라보며 말하죠. 복자 씨, 당신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고귀한 분입니다. 당신이 모르고 계실 뿐이에요. 복자는 서준혁의 말에 더욱 당황합니다. 자신을 고귀하다고 하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네요. 저는 정말 그냥. 그때 서준혁이 복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당신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이 말에 행사장이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이해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죠. 복자도 서준혁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자신을 소중하다고 하는 걸까요? 서준혁의 말에 행사장이 완전히 조용해진 가운데 그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죠. 복자는 여전히 자리에 서 있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준혁이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합니다. 그의 눈가에는 감정이 스며들어 있고 주먹을 꽉 쥔 채 심호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준혁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집니다. 동창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리죠. 제가 찾고 있던 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순간 행사장이 술렁입니다. 복자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하죠. 고미경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어머니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모하시는 건가요? 서준혁이 복자를 바라봅니다. 아닙니다.
살아계신 제 생모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분이죠. 서준혁이 복자를 가리키자 모든 시선이 복자에게 쏠립니다. 윤말순이 당황해서 말합니다. 복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복자는 그냥 식모였는데 서준혁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맞습니다. 그 식모가 제 생모입니다. 이 말에 행사장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복자는 그 자리에서 몸이 휘청거리죠. 그게 무슨 복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서준혁의 말이 믿어지지 않아요. 고미경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복자가 당신 어머니라고요? 나이를 계산해봐도 맞지 않잖아요. 서준혁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복자 씨는 올해 69세, 저는 39세입니다. 복자 씨가 30살에 저를 낳으셨죠. 동창들 사이에서 계산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말 나이는 많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윤말순이 의심스럽게 말합니다. 증거가 있어요? 그냥 말로만 그러시면 누가 믿겠어요. 혹시 복자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서준혁이 주머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3개월 전에 받은 정식 검사 결과죠. 서준혁이 서류를 들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목을 빼고 그 서류를 보려고 하네요. 99.99% 일치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친자관계예요. 고미경이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며 말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 검사를 할 수 있었어요? 복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서준혁이 또 다른 물건을 꺼냅니다. 복자 씨께서 과거에 일하셨던 재벌가에서 제가 아기 때 입었던 옷과 수건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 사모님이 보관해 주셨던 거죠. 복자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김소영. 그 어린 딸아이가 이제는 사모가 되어서 거기에 혈액과 모유가 묻어 있었고 그것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서준혁이 낡은 수건을 꺼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복자 씨가 손수 수놓으신 제 이름이 적혀 있어요. 수건을 펼치자 준혁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수놓은 글씨네요. 복자가 그 수건을 보는 순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때 자신이 밤늦게 촛불 켜놓고 정성스럽게 술을 놓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아, 저건 복자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것이 분명해요. 서준혁이 계속 말합니다. 복자 씨는 저를 낳고 사흘 만에 저를 고아원에 맡기셨습니다. 당시 미혼모였던 복자 씨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동창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복자를 바라봅니다. 이제 조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윤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럼 복자가 정말로 미혼모였다는 거예요? 서준혁이 날카롭게 말순을 바라봅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어머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낳아주셨고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고미경이 어색하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일이라서. 서준혁이 복자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39년 동안 저는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사립탐정도 고용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죠. 복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3개월 전 우연히 김소영 씨를 만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복자 씨가 돌봐주셨던 그 집 딸이었죠. 복자의 기억 속에서 어린 소영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소영 씨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헤어지는 날 얼마나 우셨는지. 서준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물건들을 보여주셨죠. 그때서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복자가 서준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준혁이, 정말 준혁이구나. 정말 내 아들이. 서준혁이 단상에서 내려와 복자에게 다가갑니다. 어머니, 정말 오랜 시간 찾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복자가 떨리는 손으로 서준혁의 얼굴을 만집니다. 정말, 정말 내 아들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니? 서준혁도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요. 복자와 서준혁이 39년 만에 재회하는 감동적인 순간, 갑자기 행사장 뒤쪽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던 거죠. 서준혁 대표, 정말 생모를 찾으신 건가요? 어머니와의 재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9년 만의 만남, 어떤 기분이세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복자는 당황해서 서준혁 뒤로 숨으려 합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낯설고 부담스러워요. 서준혁이 복자를 보호하듯 앞에 서서 기자들에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개인적인 자리입니다. 정식 인터뷰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잡겠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복자 씨, 아들을 39년 만에 만나신 소감이 어떠세요? 모아소프트 대표의 어머니가 되신 기분은 어떠신가요? 복자는 마이크가 자신에게 향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평생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복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서준혁이 복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하죠. 어머니,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때 윤말순이 갑자기 기자들 앞으로 나서며 말합니다. 저기요. 저는 복자의 동창 친구예요. 제가 복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순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방금 전까지 복자를 무시했던 사람이 갑자기 친구라고 나서는 거죠. 복자는 학창 시절부터 정말 착하고 성실한 친구였어요. 저희가 모두 인정하는 모범생이었죠. 고미경도 얼른 끼어듭니다. 맞아요. 복자는 우리 반에서 가장 마음씨 착한 친구였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복자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조롱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혼란스러워요. 서준혁이 차갑게 말순과 미경을 바라봅니다. 정말 그랬나요? 방금 전까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말순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건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장난스럽게 한 거예요. 진짜 우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미경도 거들어줍니다. 맞아요. 우리는 복자를 정말 아끼는 친구들이에요. 오해하신 것 같네요. 서준혁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장난이었다고요? 그럼 물을 쏟고 바닥을 닦으라고 한 것도 장난이었나요? 기자들이 이 대화를 듣고 더욱 관심을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말순과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기사화될까봐 걱정되는 거죠. 그때 복자가 조용히 일어서서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아요. 복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저는 오랫동안 식모로 일했고 지금도 청소와 설거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자들이 복자의 말에 집중합니다. 힘든 일들을 하면서도 항상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살아온 제 자신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서준혁이 복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런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셨고 저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어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복자가 서준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준혁아, 정말 고마워.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고마워.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때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서 대표님, 앞으로 어머니와 어떻게 지내실 계획인가요? 서준혁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함께 살 겁니다. 39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제는 함께 보내고 싶어요. 복자가 놀라서 말합니다. 준혁아, 그럴 필요 없어. 엄마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힘든 일 하지 마세요. 제가 모시고 살겠어요. 기자들이 또 질문을 쏟아냅니다. 복자 씨, 갑자기 재벌 어머니가 되신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생활이 완전히 바뀔 텐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자는 이런 질문들이 부담스럽습니다. 자신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때 서준혁이 복자를 감싸며 기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피곤해 하시니까요. 서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어머니께서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복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준혁이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복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단 하루도 준혁이를 잊은 적이 없어요. 항상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바랐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서준혁이 복자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저도 알아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요. 복자가 서준혁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준혁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워. 이 말에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기자들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이 모자의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고 있어요. 기자들이 떠나고 행사장이 조금 조용해진 후 서준혁이 복자의 손을 잡고 단상으로 함께 올라갑니다. 동창들은 모두 복잡한 표정으로 이 모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서준혁이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잠깐만 더 시간을 내주세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복자는 여전히 어색해하며 서준혁 옆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처음이라 긴장되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본 것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서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동창들이 불안한 표정을 짓기 시작하죠. 제 어머니를 향한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윤말순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서 대표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복자를 정말. 서준혁이 손을 들어 말순의 말을 막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었거든요. 서준혁이 행사장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여러분은 제 어머니가 식모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양말이죠. 고미경이 변명하려 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단지 뭐죠? 단지 재미있어서 했다는 건가요? 서준혁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제 어머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분입니다. 복자가 조용히 서준혁의 옷소매를 잡으며 말합니다. 준혁아, 그만해도 돼. 괜찮아. 하지만 서준혁은 고개를 젓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서준혁이 복자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더 이상 고개 숙이고 살 필요 없어요. 복자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그냥 식모였어. 별것 아닌 사람이야. 아닙니다. 서준혁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집니다. 어머니는 제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낳아주시고 최선의 선택을 하신 분이라고요. 복자가 서준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준혁아, 정말 고마워. 엄마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서준혁이 복자의 손을 더 꽉 잡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당당하게 사세요. 이 세상에서 어머니보다 소중한 사람은 없어요. 그때 복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동창들을 바라봅니다. 이전과는 다른 눈빛이네요. 여러분, 복자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집니다. 동창들이 모두 복자에게 집중하죠. 저는 식모였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복자의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며 살아왔어요. 윤말순이 당황해서 말합니다. 복자야, 우리는 그런 뜻으로. 복자가 말순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말순아, 나는 내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알아. 복자의 목소리에 이전에는 없던 힘이 실려 있어요. 50년 전에도 너는 나를 가난하다고 무시했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말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그게 아니야. 복자가 고미경도 바라봅니다. 미경아, 너도 마찬가지야. 물을 일부러 쏟고 나더러 닦으라고 했을 때 정말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 미경이 고개를 숙입니다. 복자야, 미안해. 복자가 행사장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제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살았어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며 살았죠. 복자의 어깨가 점점 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 아들이 저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해주니까 깨달았어요. 복자가 서준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적어도 내 아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구나. 서준혁이 복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래요, 어머니. 당연히 소중한 분이에요. 복자가 다시 동창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무시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을 거예요. 복자의 목소리가 더욱 당당해집니다. 나는 식모였고 지금도 청소와 설거지를 해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전부가 아니에요. 행사장이 조용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자의 말에 집중하고 있어요. 나는 한 사람의 어머니이고 내 아들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복자가 서준혁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준혁아, 엄마가 이제야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서준혁이 복자를 안아줍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동창들 중 몇 명이 진심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윤말순과 고미경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지만 다른 동창들은 복자의 당당한 모습에 감동받은 것 같아요. 한 동창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복자야, 정말 멋있다. 오늘 너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 또 다른 동창도 말합니다. 맞아, 복자. 우리가 잘못 생각했었나 봐. 미안해. 복자가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괜찮아요. 복자는 이제 더 이상 복자 아줌마가 아닙니다. 당당한 최복자가 되었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자는 서준혁의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작은 원룸에서 벗어나
넓고 따뜻한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새벽에 일어난 복자는 창가에 앉아 작은 정원을 바라봅니다. 예쁜 꽃들이 피어 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와요. 이런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서준혁이 부엌에서 나와 복자에게 인사합니다. 정장 차림새를 보니 회사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응, 잘 잤어. 너는 벌써 회사 갈 준비를 하는구나. 복자는 서준혁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점심은 드셨다가 오세요. 서준혁이 복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합니다. 괜찮아. 너는 일 걱정만 해. 엄마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복자는 이제 예전보다 훨씬 당당한 모습입니다.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넘쳐나죠. 서준혁이 나간 후 복자는 혼자 아침을 먹으며 휴대폰으로 뉴스를 봅니다. 며칠 전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이 기사로 나와 있어요. 모아소프트 서준혁 대표 39년 만에 생모와 감동 재회. 식모 출신 어머니를 당당하게 밝힌 서준혁 대표의 효심.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준 모자의 이야기. 복자는 기사를 읽으며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오후가 되자 복자는 서준혁이 준 신용카드를 들고 쇼핑을 나갑니다. 예쁜 옷 하나 사라는 아들의 부탁 때문이에요. 백화점에 들어선 복자는 잠시 주저합니다. 이런 곳에 와본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복자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매장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복자는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고 밝게 대답해요. 옷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 나이에 맞는 단정한 옷으로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좋은 옷들이 많이 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주자 복자는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대접을 받을 때마다 위축됐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옷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 복자 아니야? 돌아보니 윤말순이 서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옷차림을 한 모습이네요. 안녕, 말순아. 복자는 예전처럼 어색하게 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사합니다. 여기서 뭐해? 혹시 누구 집 일하러 온 거야? 말순의 말에 복자는 잠시 당황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야, 나도 쇼핑하러 왔어. 쇼핑? 여기서? 말순이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런 비싼 곳에서 복자가 쇼핑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에요. 응, 준혁이가 예쁜 옷 사라고 해서. 복자가 자연스럽게 대답하자 말순의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아, 그래. 서 대표님이. 말순은 더 이상 뭐라고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예전처럼 복자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갑자기 친하게 굴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죠. 그때 매장 직원이 복자에게 옷을 가져옵니다. 고객님, 이 옷이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팅룸으로 향합니다. 말순은 그 모습을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잠시 후 복자가 새 옷을 입고 나옵니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의 옷이 복자에게 정말 잘 어울려요. 정말 예쁘세요. 고객님께 딱 맞는 옷인 것 같아요. 직원의 말에 복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오랜만에 좋은 옷을 입으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걸로 할게요. 복자가 신용카드를 내밀자 직원이 정중하게 받습니다. 말순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더욱 복잡한 표정을 짓죠.
계산을 마친 복자가 말순에게 말합니다. 나 먼저 갈게. 집에서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응, 그래. 말순은 어색하게 대답합니다. 복자의 당당한 모습이 예전과 너무 달라서 적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복자는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마음처럼 시원해 보이네요. 집으로 돌아온 복자는 새 옷을 입고 서준혁을 기다립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서준혁이 집에 돌아와요. 어머니, 옷 사셨어요? 와, 정말 예쁘시네요. 서준혁이 복자의 새 옷차림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런가? 나도 이런 옷 입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복자는 수줍게 웃으며 말합니다. 당연하죠. 어머니는 원래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서준혁과 복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에요. 준혁아, 엄마가 정말 고마워.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니까요. 복자는 서준혁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제야 복자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복자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고개 숙이고 살지 않을 복자. 이제는 당당한 최복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